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어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연인의 애정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사고 저녁을 요리하거나 혹은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고 가끔씩 과도하게 친절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것은 동물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전술입니다. 원숭이 수컷들도 암컷을 꼬실 때 동물성 단백질을 구해서 갖다 바치죠. 그것도 여러 번 꾸준히. 하지만 베푸는 전략이 보편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남자에게 나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열과 성의를 다했지만 배은망덕한 파트너에 의해서 홀로 남겨진 여성들의 이야기 우리는 수도 없이 듣죠. 또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흥미롭고 화려한 데이트를 이어나갔지만 어느 하루 갑자기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 라는 말만 듣는 남성들이 한가득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나쁜 남자 혹은 까다롭게 구는 디바와 같은 여성들, 이들을 따라다니는 남자와 여자의 줄이 연병장 3바퀴를 넘습니다. 가만 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 주는 것 받는 것,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다이나믹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연구에 따르면 주는 것은 확실히 주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것은 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긍정적이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며 더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더 많은 헌신을 느끼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시간, 돈 또는 노력을 사전에 투자한 다음 그 노력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는 경향을 말하는 매몰 비용 현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무언가에 투자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곤 하죠. 하지만 받는 사람이 받는 효과는 상당히 혼합적이죠. 선물을 받는 것은 한편으로 낭만적인 파트너에게 감사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주기 때문에 주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와 매력은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겠죠. 반면에 선물을 받는 것은 그와 동시에 부정적인 의무감을 불러일으키고 따라서 호혜주의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호혜주의, 그러니까 give and take입니다. 받은 게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주는 것이죠. 더욱이 데이트 맥락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통제 혹은 자칫 잘못하면 구입당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물을 받는 것은 이렇듯 그 효과가 복잡하고 다양하죠. 그렇기에 주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받는 것이 더 나은지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기분이 좋아지고 파트너와 좀 더 깊이 연결되며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하죠. 반면에 상대방이 기분이 좋고 상대방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느낌을 주고 싶으며 동시에 그 사람이 나에게 좀 더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직관에 반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현실적인 이치에 딱 들어맞죠. 나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들은 주는 수혜자로서 나에게 자원을 투자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매몰 비용을 발생시켰죠. 그러므로 나에게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헌신적이고 애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선물과 호의를 있는 그대로 나만의 해석을 배제한 채 받아줄 필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선물과 호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중장기적인 남녀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담감을 없앨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하지만 때때로 파트너로부터 뭔가가 오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헌신적이지 않다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떤 면에서는 데이트 상대방이나 혹은 연인이 나에게 뭔가를 주고 혹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할수록 그 사람이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애착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차라리 주고 받는 것이 낫죠.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베풀 때 보답을 요청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원하는 것을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만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을 존재이기도 하죠.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애정 그리고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은 그것을 되갚을 순간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싶어 하지 않죠. 이것은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었을 때 그 즉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빚진 듯한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죠.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과의 사회적인 유대감을 훨씬 더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파트너에게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보답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파트너는 나에게 빚을 갚고 그리고 빚을 갚는 행위에서 오는 따뜻함, 둘 사이 관계에 대한 헌신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거나 그리고 선물을 줄 때 당연히 반드시 보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경우에 밝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베푼다라고 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나에 대한 투자, 노력, 그리고 그 과정을 인정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덥석덥석 주워먹는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보는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절대로 자기중심적이거나 인색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상대방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약간의 동등한 교환을 유지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 좀 더 투자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지는 선물을 주는 것, 활용점정이죠. 나 자신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